오늘은 뻐꾸기는 왜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뻐꾸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뻐꾸기의 탁란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뻐꾸기는 스스로 알을 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알을 남의 둥지에 낳습니다.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많이 낳는데요. 알 색깔도 비슷하고 알 크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미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그걸 품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렇게 낳고 원래 알들은 둥지 밖으로 밀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미처 버리지 못한 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낳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뻐꾸기 알이 다른 알보다 부화가 조금 빨리 됩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알들 아니면 다른 새끼들을 이렇게 계속 등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밀어내죠. 등을 이렇게 밀어내서 그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모든 알이나 다른 새끼들이 다 둥지 밖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냅니다.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뻐꾸기만 남는 거죠. 뻐꾸기 새끼만. 근데 그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는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몸집이 뻐꾸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너무 잘 먹으니까 이렇게 물어다 주는데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합니다. 조금만 자라면은요 어미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도 이쁜 내 새끼 이러면서 계속 먹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뻐꾸기가 다 자라서 날게 되면 둥지를 날아가 버립니다. 참 특이한 생존 방식이죠. 뻐꾸기는 그렇게 남의 둥지에 알을 납니다. 그것을 탁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뻐꾸기는 그러는가? 첫 번째는 뻐꾸기 같은 경우는 몸집은 크고 다리는 짧다. 그래서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거나 알을 품는데 신체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설명도 많이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탁란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비교를 해보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탁란 과정이 있습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죠. 그것을 이제 통일전선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레닌이 고안한 개념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전략과 전술로 응용이 됐죠. 세계 공산주의 운동, 좌파 운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 국공합작,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돼 됐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당 정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한테 제휴해가지고 연합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들이 거의 멸절 직전이었거든요. 국민당한테 밀려서. 전혀 공산당은 싸우지 않고 자기네들의 힘을 보강하고 그리고 국민당의 침투에 들어가서 국민당의 모든 것들을 알아내고 매수하고 나중에는 국민당 안에 이게 공산당인지 국민당인지 모를 이렇게 해서 국민당은 결국 공산당한테 지고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전에 그 NL 세력들이 민노당, 그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 거기를 장악해 버리죠. 많은 숫자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다수가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 전대협 세대, 지금은 이제 한총련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들이 기존에 있는 지역주의 세력이라든지 토착 세력이라든지 과거의 민주화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뻐꾸기 전략이죠. 그것이 이제 현재 이제 국힘당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뻐꾸기가 알을 낳는 과정이죠. 그 두 번째, 그럼 왜 또 이제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 같은 경우 이렇게 탕란을 당하는 그런 새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좀 순진한 거죠. 또 자연에서 이렇게 순수한 거죠. 좀 지능이 좀 낮은 면도 있고. 그래서 내 새끼가 굉장히 크고 내 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기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사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그 좌파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이 종종 종북 매국 세력 아니었습니까? 아주 거기에 진저리를 대고 이 정권만 물리치면 정권 교체만 된다, 이러한 그 열망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승리하면 된다. 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정권 교체, 누구를 데려다 무엇을 하든 간에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그것이 내 자식이든 뻐꾸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문재인 세력만 몰라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사람들을 상당히 믿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자연 세계에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뭐 이런 탕란을 당하는 새는 한두 번은 속는데 그 이후는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보도 아니고 이게 보면 나중에 태어나 보면은 이게 고생만 하고 내 새끼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몸집도 크고, 뻐꾸기는 그냥 이게 이렇게 자랄수록 완전히 커서 자라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 내 자식이 아닌가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둥지를 짓고 이렇게 알을 낳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거의 속지 않죠. 세 번째, 네 번째 자연세계에서는 잘 속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인간사회에도 한두 번 속으면 이제 다시는 안 속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사회는 계속 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뭐 부동산 사기범이라든지 주식 사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속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는 사람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 탐욕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막 벌고 싶다. 보이지 않는 거죠. 사기인지 이게 탕란인지 남의 알을 낳는 건지. 왜 탐욕이 앞서면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오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과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세계에서는 그게 무슨 탐욕인데 뭐가 있냐 그러면 그게 권력욕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념 정당이나 이렇다면 그 내에서 성장해가지고 검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던 동지였다. 물론 경쟁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만, 이제 그런 게 없고 이념 정당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승리. 승리가 되면 이 집권 여당이 되면 내가 훨씬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줄을 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우파인지 좌파인지 뭔지 실용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한 자리 주면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줄을 계속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좀 심하죠. 그게 탐욕이죠. 그 탐욕 때문에 인간 사회는 뻐꾸기 자연세계보다, 그러니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더 어리석게 지능이 더 인간이 높으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속습니다.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새는 인간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지능이 낮으니까 그렇다. 한국의 우파 정당이나 보수 정당은 이전에 3당 합당에서부터 좀 헝클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서부터는 이건 전혀 우파 정당이 아니라 그냥 각자 기득권, 그리고 전혀 서로 믿지 않는, 믿을 수가 없는, 서로 이해관계에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게 이념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어떤 과실을 주느냐, 또 나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권력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정당 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이런 문제에서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뻐꾸기 사회에 있어서는 뻐꾸기가 어미새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왜 통일전선 전략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를 파괴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도륙을 내죠. 많은 역사에서 간자들 그리고 뻐꾸기들이 들어와서
그 완전히 그 왕조를 파멸을 시키고 모든 사람을 도륙을 내죠. 그래서 그 왕조만 무너지거나 그 조직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백성까지도 완전히 다 도륙을 당하죠. 인간 뻐꾸기는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 규모와 피해 정도가 뻐꾸기는 그냥 알만 낳고 이용하고 그리고 몸집이 커져서 나르면 그냥 도망가고, 자연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꼭 나쁘고 좋고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들은 그들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뻐꾸기들은 뻐꾸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조직이 완전히 이제 와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국민들도 도륙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당히 그 좌파들이 건전한 좌파가 아니라 종북, 사대주의 매국 세력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대를 구성을 했는데, 전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인식, 그리고 정통성, 이러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염려스럽죠. 이럴 때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서고 미래를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와 태도가 있는데요, 사고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냐, 태도가 사고를 결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 태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심리학에서의 설명은 대부분 태도가 사고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냥 좋게, 난 저 사람 지지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분석적 사고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보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제 했던 말,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무조건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와 맞지 않는 정보들이 들으면 막 인지 부조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좋아, 막 이런데, 그게 인간 세계에서는 계속 속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확증 편향이기도 하고, 그게 태도가 사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세계의 동물들보다 인간이 훨씬 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뻐꾸기에 탕난,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계속되는 겁니다.